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정말 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기업이죠.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 이온큐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언론 보도라든지 증권사 리포트, 또 기술 관련 자료들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주가가 막 급등했다 이런 현상 너머에 있는 뭐랄까 이 아이온큐의 좀 더 큰 그림, 전략이나 기술, 또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좀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요. 아이온큐가 최근에 보여준 행보들, 특히 그 벡터 아토믹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이게 단순한 M&A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벡터 애토믹 인수. 네, 그게 핵심인 것 같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이온큐가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양자기술 산업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또 뭔지 좀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양자기술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변화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속에서 아이온큐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그 배경에 깔려있는 핵심 요인들이 뭔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온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짚어볼 변화, 역시 벡터 아토믹 인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이온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체성을 바꾼다. 네, 기존의 아이온큐는 뭐랄까 양자 컴퓨터를 잘 만드는 회사, 여기에 좀 더 가까웠다면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는 양자 기술 전반을 다 아우르는 플랫폼 회사로 완전히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플랫폼 회사요? 네, 양자 컴퓨팅은 당연히 기본으로 가져가고요. 여기에다가 양자 센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양자 네트워킹까지 모두 포괄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풀스택 양자 기술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사업 영역 자체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한 행보라고 할 수 있죠. 아, 풀스택. 그러니까 단순히 양자 컴퓨터 만들어서 클라우드로 서비스하고 이런 기존 모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센싱 기술, 네트워킹 기술까지 다 끌어안아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그림이군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스마트폰 제조사가 단순히 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 OS 만들고 앱스토어 운영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카메라 센서나 GPS 같은 센서 기술까지 다 통합해서 하나의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과 좀 유사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양자 기술 분야에서 이걸 적용해보면 컴퓨팅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를 설계하고 해결하고, 컴퓨팅? 센싱 기술로는 세상의 아주 미세한 신호들까지 초정밀하게 읽어내고, 센싱? 또 네트워킹으로는 이 모든 정보들을 아주 안전하게 연결하고, 네트워킹? 이런 통합적인 솔루션을 우리 아이온큐가 제공하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낸 거죠. 그중에서도 이번 인수에서는 특히 양자 센싱이라는 분야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는 이게 좀 낯선 개념일 수 있거든요. 양자 센싱,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왜 지금 아이온큐에게 이게 중요해진 걸까요? 네, 양자 센싱. 쉽게 말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 그러니까 원자나 광자 같은 양자 입자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주변 환경 변화에 진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 양자 역학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기존의 어떤 센서로도 측정할 수 없었던 그런 수준의 초정밀 측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초정밀 측정. 와, 듣기만 해도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이나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응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 분야에서는요, 바닷속 깊이 숨어있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인다거나, 아니면 적의 GPS 교란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초정밀 항법 시스템 같은 걸 구현할 수 있게 되죠. 아, 군사적으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핫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요.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라이더 센서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심지어 GPS 신호가 잘 안 잡히는 도심 빌딩 숲 같은 데서도 차량 위치를 거의 센티미터 수준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센티미터 수준이요? 와. 네, 의료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걸로 기대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뇌 활동을 자기장 변화로 읽어내는 뇌자도, MEG 기술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인체 내부를 훨씬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정밀 측정이 꼭 필요한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 다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말씀 듣고 보니 거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결국 기존 센서 기술하고 비교했을 때 핵심적인 차별점은 그 압도적인 정밀도 그리고 민감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기존 기술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국방, 항공우주, 자율주행, 의료처럼 정말 초정밀 데이터 하나하나가 승패를 가르는 그런 분야에서는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언큐가 인수한 그 벡터 아토믹이라는 회사가 바로 이 양자 센싱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검증받은 아주 실력 있는 강소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럼 그 벡터 아토믹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더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그 수준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벡터 아토믹은 미 국방부가 아주 극비리에 운용하는 무인 우주선이 있거든요. X-37B라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X-37BO 극비 프로젝트에 네, 거기서 아주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정밀 센서 관련 기술을 공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술의 신뢰성이나 성능을 실제 필드에서, 그것도 아주 까다로운 환경에서 입증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확실한 레퍼런스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GPS 있잖아요. 그 정확도를 이론적으로는 무려 1100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초정밀 원자식의 기술,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나 기울기 변화까지 감지해내는 고성능 관성 센서 기술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 GPS 정확도를 1000배 높인다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알겠습니다. 벡터 아토믹의 센싱 기술이 정말 인상적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뛰어난 센싱 기술이 아이언큐의 원래 주력 사업이었던 양자 컴퓨팅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추가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절대 단순한 포트폴리오 확장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강력한 기술적인 시너지 효과와 더 나아가서는 시장 장악력 강화를 노린 아주 치밀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술 쪽 시너지와 시장 장악력 강화. 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흔히 우리가 기술적 해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자요? 성 주위에 파놓는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양자 컴퓨팅으로 복잡한 문제를 설계하고 양자 센싱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필요한 초정밀 데이터를 측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자 네트워킹으로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이런 완전한 솔루션의 고리, 즉 하나의 완성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다른 양자 컴퓨팅 회사들은 정말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컴퓨팅 능력만 가진 회사랑 컴퓨팅에다가 초정밀 데이터 수집 능력까지 갖춘 회사는 확실히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맞춤형 통합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국방 분야다 그러면 탐지 능력과 상황 인식을 극대화하는 통합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고요. 에너지 분야라면 전력망을 최적화하고 고장을 예측하는 정확도를 확 높이는 솔루션을, 우주 산업이라면 탐사 정확도나 통신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아이온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스펙 경쟁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심지어는요. 이 양자 센싱 기술을 거꾸로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 자체의 성능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양자 컴퓨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오류를 더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이런 연구개발 R&D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가능하군요. 센서로 컴퓨터 성능을 높인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정부 지원 이야기도 하셨는데 혹시 벡터아토믹이 가지고 있는 정부 계약 실적 이게 바로 그 부분을 노린 포석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이온큐도 최근에 아이온큐 연방, 아이온큐 페더럴이라고 해서 정부 사업 전담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점이 이번 인수의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전략적 노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렇죠. 네. 벡터 아토믹은 이미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천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미국 정부 계약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잔뼈가 굵은 기업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온큐 페더럴은 미국 정부, 특히 국방 분야 관련 사업을 덤담하기 위해서 아이온큐가 최근에 신설한 조직이고요. 땅은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양사의 기술력과 그동안 쌓아온 정부 네트워크를 딱 결합해서 지금 양자 기술에 정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한 미국 정부, 특히 국방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선점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요즘 미국 에너지부, DOE,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같은 정부기관들이 단순 기초연구 지원에서 벗어나서 실제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용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 늘리는 추세거든요. 아이온큐가 바로 이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려는 전략적인 포석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 분야를 넓히는 걸 넘어서 컴퓨팅이랑 센싱을 딱 엮어서 경쟁자들이 넘보기 힘든 기술 성곽을 쌓고 동시에 정부 시장이라는 아주 확실한 돈줄, 발판까지 마련하려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온큐가 정말 야심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럼 시장은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주가 반응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아이온큐 주가가 70% 넘게 거의 77%나 급등했다고 하고요. 특히 비 라일리 증권이라는 곳에 크레이그 앨리스라는 분석가가 무려 $100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해서 이게 월스트리트 최고 수준이다 이러면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경쟁사로 꼽히는 리게티 컴퓨팅 RGTI 그리고 D-Wave 퀀텀 QBTS 주가랑 비교해봐도 상승세가 확연히 눈에 띄는데요. 시장은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시장은 역시 아이온큐가 벡터 아토믹 인수를 통해서 제시한 그 풀스택 플랫폼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이 가져올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풀스택 전략의 잠재력. 네.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팅 기술은 아직 어떤 방식이 최종 승자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회사마다 주력하는 기술 방식이 다 다른데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쓰고요. 경쟁사인 리게티 같은 곳은 초전도 슈퍼컨덕팅 방식을, 또 D-Wave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또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온 트랩은 큐비트 안정성이 높지만 확장이 좀 어렵다고 하고 초전도는 확장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큐비트를 유지하려면 아주 극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맞습니다. D-Wave의 어닐링 방식은 특정 최적화 문제에는 강하지만 범용성은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기술 경쟁 구도 하에서 아이온큐의 이번 인수는 단순히 컴퓨팅 성능 경쟁의 틀을 넘어서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 거죠. 아, 틀을 넘어선다. 네. 즉 양자 센싱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실질적인 응용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상업화, 그러니까 실제 돈을 버는 비즈니스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실질적인 시장을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빠른 길을 찾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높은 기대감이 주가에 아주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방식 자체의 우열 경쟁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서 이걸로 뭘 할 건데 어떻게 돈 벌 건데 라는 질문에 아이온큐가 센싱이라는 구체적인 답을 내놨고 시장이 거기에 환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훨씬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스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보니까 약 61.5달러 수준이더라고요. 이건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거든요. 이 엄청난 온도 차이는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막 축포를 쏘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직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 같아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양자기술 기업에 투자할 때 나타나는 핵심적인 딜레마.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감과 또 냉정한 현실인식 사이에 그 간극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앨리스 분석가의 초낙관론과 시장 평균의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100달러라는 목표 주가 정말 대담한데요. 그 초낙관론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뭐가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주는 걸까요? 앨리스 분석가의 논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양자 기술의 상용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는 강한 믿음입니다. 상용화, 가속화.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국 에너지부, DOE 같은 정부기관들의 역할 변화가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기초연구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시장성 있는 제품 개발이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 프로젝트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양자 기술이 이제 실험실 담장을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푸는 시기가 정말 임박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부의 드라이브가 강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아이온큐가 가진 기술, 특히 이번 인수를 통해 확보한 컴퓨팅과 센싱 기술의 결합이 예를 들어 전력망을 최적화한다거나 하는 실제 산업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잠재력을 이미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해 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는 거죠. 실제 적용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이 풀스택 전략 자체가 가진 엄청난 파괴력에 대한 기대입니다. 컴퓨팅과 센싱을 통합함으로써 경쟁사들을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미래의 양자기술 시장을 선점하거나 심지어는 독점할 수도 있다. 이런 매우 공격적인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목표 주가라고 해석됩니다. 와, 독점 가능성까지 본다니 정말 공격적이네요. 반면에 월가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도 낮다는 건 이런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는 뜻일 텐데요. 어떤 우려들이 있는 건가요? 신중론의 근거는 뭘까요? 네, 그 구분은 대부분의 초기 단계 기술 기업들, 특히 양자기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른바 고평가 논란과 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고평가 논란. 네, 현재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많은 양자 기업들은 사실 실질적인 매출이나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높은 건 전적으로 미래의 기술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 기술이 열어갈 새로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자기술 자체가 아직 완전히 성숙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상용화까지 가려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죠. 즉, 높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언제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성능 구현이 실제로 가능할지 아직은 미지수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기술적 허들이 아직 많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의 주가 급등세가 실제 기술의 진전 속도보다는 어떤 뉴스나 시장의 기대감에 의해서 좀 과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즉, 미래의 가치를 너무 앞당겨서 현재 주가에 반영했을 수 있다는 일종의 거품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항상 상존하는 거죠. 결국 미래 가치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또 얼마나 빨리 현재 가격에 반영할 거냐, 이 싸움이군요.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지는 아직 안개 속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역시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실제 시장에서의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관건이죠. 자, 그럼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죠. 앞서 아이온큐의 사례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슈를 넘어서 양자기술 생태계 전체에 어떤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거시적인 변화, 큰 흐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크게 2가지 흐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정부 주도의 상용화 드라이브 강화, 그리고 기술성 속도의 실질적인 입증 노력입니다. 이 2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양자기술이 이제 정말 연구실의 영역을 넘어서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상용화 드라이브, 아까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에너지부 DOE 같은 기관들의 역할 변화가 핵심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기관들이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초과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에 좀 더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확실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기술들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 단계나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거죠. 기초 연구에서 상용화 지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방식도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민간 기업들과 직접 손을 잡고 전력망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본다든지 신소재 개발 같은 실제 산업 현장의 난제를 푸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는 이제 막 시장을 열어야 하는 양자 기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정적인 초기 매출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전체 양자 기술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아주 강력한 촉매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자 기술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군요. 그럼 두 번째 흐름, 기술 성숙도의 실질적 입증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벡터 아토믹의 사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네, 벡터 아토믹의 양자 센싱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미 국방부의 기밀 우주선 프로젝트 X-37B 같은 데서 실제로 쓰이고 또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성능을 검증받았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기술이 더 이상 그냥 이론상 가능하다, 미래에는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실험실 기술이 아니라 현장 기술로. 그렇죠. 실험실 수준의 기술에서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실증 사례들이 하나둘씩 계속 쌓여갈수록 산업계 전반에서 양자 기술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 기술 우리 분야에다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제 수요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신뢰도가 높아지면 투자가 늘고 수요도 늘고 선순환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비단 센싱 분야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네트워킹 같은 다른 양자 기술 분야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앞에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또 실제 기술력이 뒤에서 차근차근 받쳐주니까 이제 정말 양자 기술이 실험실 밖으로 나올 준비가 착착 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아이온퓨의 최근 행보는 바로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 위에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아이온큐의 야심찬 풀스택 전략, 또 시장의 뜨거운 반응과 동시에 존재하는 냉정한 시선, 그리고 양자 기술 산업 전체의 거시적인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아이온큐의 현재 위치와 미래 전망, 핵심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이온큐는 벡터 아토믹 인수를 통해서 스스로를 단순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아닌 풀스택 양자 플랫폼 기업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자 컴퓨팅과 양자 센싱이라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성장축을 확보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실질적인 상업적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네, 그 결과 시장의 폭발적인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리하자면 아이온큐는 지금 기술적인 잠재력,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전략, 여기에 더해서 정부 지원 강화나 기술 성숙도 증명 같은 우호적인 거시 환경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양자 기술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파도가 마침내 산업 현장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장밋빛 전망처럼 들리는데요. 그야말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듯한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죠.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을 겁니다. 어떤 점들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까요?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리스크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위험도 클 수 있으니까요. 첫째는 역시 계속 이야기 나왔던 내재적 기술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양자 기술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의 기술이고 실제 대규모 상용화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기술적인 허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술적 허들? 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약속했던 수준의 성능 구현이 예상보다 계속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둘째는 역시 높은 시장 변동성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어쩌면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 관련 소식이라든지 경쟁 상황의 변화, 혹은 금리 인상 같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따라서 주가는 언제든지 아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 심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온큐가 풀스택 전력으로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도 정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아이온큐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재력은 정말 크지만 그만큼 불확실성과 위험도 크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아이온큐가 그리고 있는 그 풀스택 양자 생태계 구축이라는 원대한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견고하게 구현되어 나가는지 이걸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실험실에서의 성공이나 논문 발표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증명되는 거니까요. 아이온큐의 그 통합된 양자 기술이 앞으로 국방, 에너지, 금융, 신약 개발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향후 아이온큐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군요. 자, 오늘 저희는 아이온큐라는 하나의 창을 통해서 양자 기술이라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현재와 또 미래를 아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본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탐구의 시간이었는데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혹은 다음 한 주 동안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온큐의 풀스택 전략, 그러니까 컴퓨팅, 센싱, 네트워킹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려는 그 야심찬 계획과 그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보죠. 만약에 이 전략이 정말 성공해서 아이온큐나 혹은 다른 어떤 소수의 기업이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정보 처리 능력과 감지 능력, 즉 양자 인프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장악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자 인프라의 장악. 네. 그래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특정 소수의 기업이 이토록 강력한 양자 인프라를 독점하거나 혹은 과점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사회적 논의와 또 제도적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는 직접적으로 답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확장해서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이네요. 특정 기업의 양자 인프라 독과점 문제라.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